하나 둘셋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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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걸 처음 알았고 가져라 가져라 자, 익숙한 머릿속과의 결별로 제목을 정해왔어요. 그러니까 독서 노트라는 것은 밖으로 꺼내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지금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독서 노트는 어떤 폼으로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장점만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처음에는 어떤 작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 그 책을 따라 읽다가 너무 실망감이 들어서 그 사람의 주장을 다 싫어한 적도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세상은 비가 내릴 때 비는 어느 곳도 마다않고 내리거든요. 그게 세상이 보여지는 대로 보는 힘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나만의 필요한 장점들 그걸 모자이크식으로 받아들이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이 구본영 작가의 책이 굉장히 힘들었다 해도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 그것만 이렇게 취하면 되듯이 제 독서노트 강의도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혼자 하는 거지만 독서 모임은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하잖아요. 그 모임으로 나오면은 이게 입력이 아니라 출력의 세계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계속 배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출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시키면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경험을 끄집어낼 수 있고 결국 책 쓰기가 목표가 아니라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독서 모임이란 이 공간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축소해서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확장형 독서 모임에 대해서 조금 그 패러다임을 가지신다면 누구나 3년 안에 다 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했을 때는 6개월 만에 쓰신 분도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한 달 만에 원고를 써서 출판사하고 계약하신 분도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독서 모임을 확장을 시켜놓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자기한테 쌓이고 사람들과의 그 울림을 통해서 아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사실은 내 일상으로 책과 그 다음에 글과 그 다음에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다 딸려서 들어오더라고요. 그 교두부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독서 노트입니다. 지금은 책을 3권 썼고요. 지금 내년 봄에 2권이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저도 책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글을 잘 쓰는 편도 아니고요. 독서 모임에서 경험한 것들을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요. 저는 독서 노트를 쓰면서 벌어졌던 일은 이거였어요. 5년 동안 한 1000권 정도 기록을 했어요. 1000권. 예, 근데 전에 거는 다 버렸어요. 왜냐면 독서 노트를 쓸 줄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거는 그냥 제가 첫 책 나올 때 그 책이 독서 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서 노트를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 3권을 썼고요. 올해는 원고를 3권 써서 지금 수강 계획하는 거 2권까지 같이 있어요.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독서 노트를 쓰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눈으로 읽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고요. 저희 식구들이 작년 봄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친구는 문학동네하고도 계약을 했으니까 출판사도 괜찮은 데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나온 김미정 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제 SBS TV에도 나오십니다. 독서 모임이 책을 써야 된다고 하는 강의가 아니고 독서 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지는 모래알 같다. 책이 수박 겉핥기처럼 느껴진다. 사색을 어떻게 하는지 막연하다. 저자와 대화해본 적이 없다. 내 생각을 만져본 적이 없다. 의무감에 읽어 재미없을 때가 많다. 자,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시지 않았나요? 네. 저는 항상 이렇게 했었습니다. 독서 노트가 이것에 대해서 약간 중화시키는 게 있고요. 제가 경찰서를 가다 보니까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해서 그 횡단보도에 속도를 높이면 아이가 희미하게 보이고
속도를 낮추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이게 독서 노트에 보려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속도를 줄이면 책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책을 읽고 이렇게 같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도 속도를 늦추는 행위거든요. 근데 글로 쓰는 거는 그 속도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조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우린 글로 편지를 쓰면 나중에 막 그걸 달라고 그러잖아요. 없애려고. 없어지지 않고요. 지금 시대는 글로 사색해야 될 시대. 아까 스마트폰 이야기하시는데 스마트폰을 벗어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색을 하는 방법은 글로 사색하면 스마트폰도 이길 수 있어요. 왜? 글을 쓰는 동안에는 모든 신경이나 모든 관점이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노트를 이용해서 쓰시면 돼요. 자, 머릿속에서 손끝을 통해서 노트로 옮기면 생각은 어디에 있냐면 머릿속에서 생각하지만 생각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록을 우리는 너무 잘 쓰려고 하고 한 번에 완성시키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이 생각을 만지고 우리가 계속 수정해서 반복적으로 조각하면 돼요. 미켈란젤로가 그 돌에서 다비드상을 봤다고 하지만 봤다고 하기 전에 그 몇십 년 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볼 수밖에 없어요. 더 웃긴 거는 노트에다가 그 다비드상을 그려놓고 우리도 계속 조각을 하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노트를 한 번에 완성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노트를 써놓고도 계속 활용을 하거든요. 독서하고 독서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가 독서 모임에 나오는 이유가 뭔지, 독서 모임 왜 나오셔요? 일단 책을 같이 공감하면서 좀 더 깊은 사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네, 여기에 바로 체온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혼자 골방에서 책을 읽는 것은 나와 저자의 만남이지만 사실은 독서 모임은 나와 저자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책의 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책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 그 사람의 발표를 들을 수 있고 세상에서 단 한순간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와 독서 모임의 차이는, 독서 모임 나면 당연히 기분도 좋고, 아까 힘이라는 말을 굉장히 파워를 얘기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같이 체온을 느끼면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중간 다리가 노트예요. 지금들 다 쓰시기 때문에 뭐 여러 설명할 거고요. 자, 독서는 분명히 입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받든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든 소설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느끼든 입력의 세상이거든요. 자, 입력의 세상이라는 것은 제가 구본영 작가의 책을 읽고 그 사람 말이 굉장히 좋아. 여기까지 해서 무엇이 변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힘이 없을 수밖에 없고요. 자, 출력의 세상으로 가서 구본영 작가의 욕망이라는 걸 가져오든 뭐 혁명을 가져오든 어떤 걸 가져오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나다. 그렇다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난데 나는 어떻게 변하고 싶으냐,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무엇이냐, 세계여행도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런 강의도 하고 싶고 책 쓰기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욕망 중에서도 가장 진정으로 원하는 욕망은 어떤 것일까? 그거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왜? 사람은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는 거고요.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대리만족만 느낀다면 그냥 영화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것이 내 일상을 흔들지 않는다면 저는 굳이 책을 읽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서 모임도 사실은 우리가 말로 말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출력의 세상으로 내가 일상을, 내 삶을 흔들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독서 모임이 좋은 거고요. 중간에 어떤 글을 써거나 이걸 했을 때 사실은
독서와 독서 모임의 중간 다리를 연결해 준 게 독서 노트예요. 그래서 독서 노트는 입력의 세상일까 출력의 세상일까 했을 때 저는 입출력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자의 생각도 들어오고 나의 사색도 나가. 그 다음에 그 노트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이것을 노트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읽고 아까 이야기하는데 제가 하나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읽는데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어느 중간 정도 읽으면 내가 그 글로 쓰려고 했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책을 읽을 때는 노트를 읽거나 아니면은 어떤 발표를 위한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그 책을 순수한 독자로서 그냥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읽고 다시 와서 이제 분석을 하든 아니면 어떤 이런 모임의 취지에 맞게 무엇을 하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먼저 생각에 딸려가면 이 책이 즐거움을 많이 감소시켰을 수밖에 없고요. 책이 즐겁지 않으면 오래 읽을 수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독서 노트를 쓴다 해도 처음에는 독서 노트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그냥 즐겁게 읽을 때 줄치고 우리가 그냥 메모만 하면 되니까요. 책을 좀 약간 하대한다면 그것도 독서 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럼 이해하는 거는 내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자는 도대체 이 책을 쓰고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이 책의 세상을 이해했을까? 그 사람의 머릿속까지 여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식으로 읽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거의 다 끝나서 문제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나와서 발표를 하고 내 생각은 이렇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내가 재해석해서 이것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급해서 어제 읽고 와서 정리해서 갖고 왔는데요. 재해석한 거는 욕망으로의 여행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고본영 작가의 그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이 제목이 저한테는 욕망으로의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욕망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가, 얼마나 진실성을 가지고 그것을 대해봤는가 해서 그렇다면 욕망에 대한 여행을 어떻게 떠나는가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제 자신한테 재해석한 게 그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독자를 읽고 그 다음에 저자를 읽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입장에서 읽으면 책을 세 관점보다도 더 많이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이 관점을 읽으면 다양하게 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책이 과연 나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사실은 일상으로 대입하는 게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한다면 10년을 책을 읽어도 그냥 발표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노트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좀 알으면 되는데요. 간단한 것만 바꿨어요. 밖으로 나온 뇌예요. 밖으로 나온 뇌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계속 적으시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계속 금방금방 생각하고 금방 날릴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온 거는 일단은 출력을 시켜놓고 나중에 눈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동안 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밖으로 나온 그러니까 노트 특강을 해드리면 나한테는 이제는 뇌가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도 하나 있다. 이 생각을 가지시기만 해도 제가 보면 굉장히 앞서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책을 반복적으로 읽으면 좋거든요. 이제 책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즐겁게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즐겁게 읽을 때 줄을 치거나 아니면 나의 영감 같은 거 여러 개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에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초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초설은 정혜경 선생님이 말하는 그 초설하고 초자가 도적질할 초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갖다 베껴 써도 돼요. 그럼 베껴 쓰면서 내가 줄친 것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거는 칠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이독이 되거든요. 이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독서 노트를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걸 읽으면 3독이 돼요. 책을 보통 읽는 사람하고 그냥 독서 노트만 써도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나 좋은 것만 적어야지 이렇게만 하고 딱 멈추면 그것만도 효과가 굉장히 크지만
사실은 이렇게 3독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그 것들을 각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런 것은 내가 좀 이상한 거 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하셔도 좋고요. 저도 익숙한 것과의 결별 보니까 아까 3번 읽으셨다는데 저도 3번 읽었더라고요. 이번에 해서. 근데 노트는 그냥 각자 써요. 저는 거기다 덮어 쓰지 않아요. 왜? 생각은 머릿속에서 그걸 계속 되뇌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그냥 각자 써요. 저는 각자 읽어봐도 상관없고요. 오늘의 그 재해석한 게 그 욕망으로의 여행이었지만 그 전에 거는 분명히 제가 여기 보면 되겠지만 뭐 나를 변화시키는 거는 나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것의 변화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자, 일단 작성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독자를 읽고, 독자를 읽는 거는 아까처럼 그냥 즐겁게 읽고요. 그 다음에 초서만 하시면 돼요. 다 읽고 초서하시는 거지 읽으면서 초서하는 것도 저는 경험해보니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듬감 있게 읽는 건 소설책을 읽을 땐 특히 뭐 그렇게 끊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소설책은 소설을 한다 해도 좋은 문장을 갖고 오는 것도 많진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감상으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내 느낀 점이나 감상, 지금처럼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책을 전체적인 요약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구나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힘들거든요. 목차를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목차를 보시면서 멋대로 하시면 돼요. 멋대로. 한 5줄에서 10줄 이상 벗어나지 말고 멋대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책을 읽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소화한 게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거기에 만족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 이 책을 내가 어떻게 소화했는가 재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작성한 초서는요, 아까처럼 그냥 책을 읽는 게 먼저 즐거움이고요. 그 다음에 독서 노트는 보통 한 100개 정도 쓰면 이제 효과가 엄청 나와요. 근데 100개까지 쓰려면은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하나 읽으면 한 2년 걸릴 테고, 독하게 읽는 사람은 뭐 몇 달에도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번호를 먼저 적어야 돼요. 오늘 구본영 작가 책을 읽었다면 1번, 그 다음에 제목, 저자, 이렇게 검색 키워드를 가져야 돼요. 거기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상관없는데요. 그렇게 계속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냥 초소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냥 느낀 점 그냥 간단하게 적으시면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 인터넷 검색을 하면 다 잊어먹거든요. 근데 책은 절대로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책의 특징 때문에 내가 1000권을 읽든 10,000권을 읽든 검색하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책은 한 주제로 통해 있기 때문에. 구본영 작가의 이 책도 한 주제가 펼쳐져서 이 책을 만든 거거든요.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기 때문에 5분, 10분 넣어서 100개의 정보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한 개의 정보를 갖다가 수없이 따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정보를 그러니까는 깊이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읽어내는 거는 책을 읽는 사람이 아마 정보화 시대에는 정말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책을 읽는 사람이 정보화 시대로 갈수록 더 경쟁력이 있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이렇게 했어요. 초서 그냥 앞에 페이지 적고 뭐 가끔마다 이렇게 해서 그 문장에 대해서 내가 행간에 뭐 발견한 게 있으면 뭐 거기 밑에다가 내 생각을 적어도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적으면 돼요. 자, 주제. 이제 책을 다 읽었어요. 읽고 이제 초서도 했어요. 그러면 대충 이제 감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초서를 보면서 그 책을 한 번 더 보고요. 읽어보는 거예요. 이제 책은 안 읽을 거 아니에요. 초서를 보고 읽고 이제 목차를 보면서 요약이라는 것은 전체 요약이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저자가 이 책을 쭉 쓴 것에 대한 그 저자와의 생각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차를 보면서 적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그냥 목차가 막 적히는데 다 적을 것도 없어요. 그냥 욕망, 혁명, 뭐 변화, 나를 변화시키는 거는 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욕망이라는 것은 뭐 사회적 그 공익에 부합되는 것이 그 진정한 욕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쭈루룩 쓸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쭉 쓰면서 요약을 해보고 그 요약을 딱 읽으면 아, 이 책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구나. 바로 즉시 알 수 있어요. 이제 항상 이렇게 해야지만 저자의 머릿속으로 따라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저자는 이 책을 뭐 30 몇 살 때 나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그냥 가족을 위해서 직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 글을 쓰든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든 뭐 이런 거였구나. 그때 나는 삶의 그 생기를 느낀다 해서 그래도 뛰쳐나가지 못했을 거라고요. 왜? 굶어 죽으니까. 몇 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나가는 과정도 여기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이 책을 쓸 때 한 점, 주제. 이 책의 주제에 그 사람의 접점은 사실은 욕망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이 막 분출돼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책을 만약에 욕망이라고 찍었으면 쭉 나와서 이제 뭐 기업의 조직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따라가서 저자 머릿속까지 들어가면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체 요약을 하고, 요약을 하기 힘드니까 목차를 보면서 요약을 해보면 돼요. 이것도 노트에 적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핵심 문장이나 아니면 핵심 내용이 뭘까? 그걸 내가 뽑아보는 거예요. 많이 뽑을 거 없어요. 한 2-3개만 뽑아서 딱 보고 그거 갖고 이제 토대로 해서 아, 이 사람의 주제는 뭐다. 이 책의 주제는 뭐다. 그냥 단정적으로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주제는 나는 나를 바꿀 수 있다. 이거로 주제를 잡았어요. 이 주제는 그 사람이 생각한 주제하고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면 계속 치고 올라가서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렇게 따라가셔보고 주제까지 잡아내시면 돼요. 자, 처음엔 초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잡고, 여기서 이 주제를 잡고 나서 중요한 거는 재해석하는 게 자, 책도 읽었고요. 노트도 썼고, 그 다음에 노트를 보면서 내가 이제 다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 내가 영향을 받고 나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니까 그 책을 통해서 욕망이라는 것이나 아니면 혁명이라는 것이나 변화라는 것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아온 것을 보고 나 같은 거에는 그 사람들은 과감하게 뛰쳐나갈까? 그럴 필요 없죠. 편하게 사는 삶이 내가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일 수도 있지만 욕망으로부터도 해방할 수 있거든요. 욕망 속에서 내가 추구할 수도 있고 욕망 밖으로 튀어나와서 법정 스님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해서 자기가 아까 해석한 것처럼 하시면 돼요. 하는데 그 해석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의 제목을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해석한 제목. 그렇다면 과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욕망으로의 여행으로 재해석을 했어요. 이 책은 그 책 제목도 떠오르지만 저는 이제 욕망으로부터 여행도 같이 떠올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욕망으로부터 여행을 제목으로 글을 한 편 그냥 써보는 거예요. 뭐 짧게 5줄 써도 되고요. 뭐 길게 써도 상관없고. 여기서부터 글쓰기가 되고 이제 책 쓰기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까지는 하면 책 읽는 것도 재밌지만 독서노트를 써가면 아마 신세계를 발견할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독자 입장에서, 저자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이 관점 속에 중간에 뭘 넣어도 상관없어요. 뭐 편집자의 입장을 넣어도 상관없고 뭐 내 친구의 관점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여러 개의 관점을 집어넣고 독서노트를 그렇게 해서 해석해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 진행을 하면 제가 책을 쓰고 싶어 쓴 게 아니라 독서 노트가 그냥 그 자체가 책을 쓰게 만들어준 거고요. 그럼 책을
궁극적으로 꼭 책을 쓰는 게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 책이라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유일한 그 경험이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영향으로 발전시켜서 독서노트를 쓰면 내 업에도 도움이 분명히 돼요. 내가 고민하는 문제, 아니면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돌파해야 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내가 돈벌이, 이게 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돈도 돼요. 돈도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책을 통해서 경험한 거를 갖다가 재해석해서 내가 내 거 화시키면은 그 힘으로 어떤 것이 이루어져요. 조직의 1인 기업이라는 게 조직이 없다고 이런 기업이 아니라 1인 기업이라는 건 조직 속에서도 나만의 차별화, 가치화를 그 사람들이 대체할 수 없는 게 무엇인가 만들어낼 때 과연 그 사람이 떨려나갈 수 있을까 했을 땐 아니거든요. 대신에 그걸 찾기가 어려웠던 거지. 그러면 재해석을 통해서 그것을 독서를 통해서 재해석을 계속 한다면 아마 엄청난 힘이 생기실 거고요. 저는 경험을 해봐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트를 그렇게 썼잖아요. 계속 썼으면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활용은 그냥 간단해요. 다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달, 1년. 자, 책 우리 한 권 읽는데 구본영 작가 책은 빨리 읽으면 하루, 늦게 읽으면 한 2주 걸릴 것 같은데요. 읽는 스타일에 따라서 독서노트 해서 딱 읽으면 빠르면 1분, 늦으면 5분뿐이 안 돼요. 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정말 버스 안에서도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그걸 보면서 그것을 다시 내가 생각을 조각할 수 있거든요. 뭐 엄청난 거예요. 자, 그리고 구본영 작가 책을 읽었어요. 이제 아까 그 리더십 같은 책을 갖고 왔어요. 자, 이것을 내가 독서노트 말씀에 이걸 조합해서 거기서 편집을 시켰어요. 리더라는 것을 갖고 왔는데 리더라는 것에서 욕망을 어떻게 결합시키고 다른 것에서 어떻게 하는 미술에서 갖고 와서 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합쳐서 섞으면 그게 바로 창조예요.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독서노트를 써놓고 그것을 활용할 때 나와요. 창의성은 독서노트를 반복적으로 읽고 그 생각을 자꾸 고치다 보면 엄청난 세계가 있고요. 이것을 저 같은 게 이제 100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도서관 가면 검색해서 잡아오잖아요. 1000개를 만들었는데 그걸 뭐 맨날 읽을 수 없잖아요.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들이나 책을 읽으면서 연결되는 것은 바로 가서 검색해서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합니다. 사색의 도서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독서 노트를 제가 말하는 방법대로 검색 키워드를 만들어 놓고 찾으면 그것이 세상 유일한 저만의 사색의 도서관이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책을 읽으면 저 같은 경우는 초소하고요. 자, 책을 즐겁게 읽고 초소하고 그 다음에 저자의 관점에서 주제까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재해석을 하면 저는 책은 독서노트 10년 이상 쓰신 분들 봤어요. 근데 처음에 머물러 계시고 그러니까 초소하는 것들부터 그분한테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원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방법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책을 해석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와서 이렇게 노트북을 많이 쓰시는 걸 보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독서와 독서 모임 그 속에 중간에 있는 독서 노트를 통해서 더 그 값지고 더 즐겁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걸 찾아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특강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